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테조스입니다. 테조스는 흔히 3세대 코인의 대표 주자 중 하나로 불리는데요. 여기서 잠시 세대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세대 코인은 자급 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같은 것이라면 2세대 코인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 같은 것이라면 3세대 코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수수료라든지 뭐 속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3세대 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오스,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바로 이 테조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조스가 가진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온체인 거버넌스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온체인이 있다면 오프체인도 있겠죠. 예전에는 거의 오프체인 방식이었고,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뭔가 진행을 할 때 의견이 모두 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쪼개져야겠죠. 그렇게 하드포크가 되면서 쪼개지면서 약간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면서 나눠진 게 비트코인 캐시, 뭐 라이트코인 그런 것이 있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하드포크 되면서 지금 이더리움도 있고 또 예전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지면 누군가는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온체인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오프체인은 외부의 네트워크 외부에서 같이 한다면 온체인은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합의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포크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수정,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조스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처음에 창시되고 난 뒤에 지금 벌써 7번의 수정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올해 2021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업그레이드 한 게 8월 6일이고 이때 업그레이드 한 게 그라나다인데, 8월 6일 그라나다 업그레이드 하고 난 이후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하는 가스 비용이 3배에서 6배까지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되게 좀 좋아 보입니다. 저도 아직 이과적인 설명까지 다 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약 6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 2014년에 캐슬린 브라이트만이 자신의 남편인 아서 브라이트만하고 함께 창시를 한 코인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ICO를 통해서 꽤 많은 자금을 모으기도 했고요. 근데 또 중간에 내부 횡령 문제 때문에 잠시 또 시끄러운 일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20년 8월 4일에 시가 3,285원으로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네요. 상장되는 그날에 고가가 2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3,850원이었으니 정말 상장발로 잠시 그날에 바짝 고가로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이날 상장 첫날에 기록한 25,000원이 테조스가 기록한 최고의 고가입니다. 이후에 2020년에는 거의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시세가 형성이 됐고, 2021년 올해가 들어와서는 1분기에는 거의 4,000에서 5,000원 정도의 시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고가 1,340원까지도 갔었고, 5월 7일에는 고가 1,450원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하락장에 같이 떨어져서 다시 2,3천원대를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다가 8월부터 다시 상승을 해서 9월 10일에는 고가 8,350원까지, 그리고 9월 11일에
8,49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월 상승될 것이냐 하락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나름 이쪽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낸 뉴스를 보니까 본인들의 현재 그 진행 상황, 성과들을 아주 많이 게시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좀 약간 최근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려면, 아니다, 먼저 나라별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로 꽤 많이 있습니다. 다는 소개 못하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소개를 시키면, 8월 24일에 스위스 암호화폐 중심 금융기업인 크립토 파이낸스, 그리고 인코어 뱅크, 이넥타, 이 세 개의 회사가 테조스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기관 고객에게 토큰화 자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즉 스위스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아로 와보겠습니다. 테조스 아시아 태평양을 이제 지원하는 TG 에펙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중국 정부의 그 국영 네트워크인 BSN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와 이제 테조스가 같이 통합 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IBM이나 타다 등하고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통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국 쪽하고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오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리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리노라는 도시는 모를 수가 있겠지만 아마 축제를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어떤 한 사막에서 며칠 동안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버닝맨 축제라고 하는데, 버닝맨 축제가 열리는 블랙록 사막이 바로 리노시티 근처에 있습니다. 2시간 거리인데, 미국에서 2시간 거리면 바로 옆이죠. 그 리노시에서 테조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리노다오라고 하는 그러한 토큰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또 축제에, 버닝맨 축제에 등장하는 우주고래와 같은 그런 예술 작품을 테조스 기반의 NFT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또 예술 얘기 나온 김에 영국으로 가서 예술 얘기 조금 더 하면요. 맨체스터 휘트워스 박물관에서는 테조스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서 The Ancient of Days, 성경에는 이 Ancient of Days를 하느님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Ancient of Days를 NFT로 발행을 합니다. 9월 2일에 발행을 했고요. 박물관의 작품이 NFT로 발행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무슨 게임 쪽에서는 예전에 게임 좋아하셨던 분 아실 거예요. 그 레인보우 식스라는 총싸움하는 게임, FPS 게임인데, 레인보우 식스가 아니면 저스트 댄스 같은 게임을 만든 유비소프트가 이제 테조스랑 같이 하고, 그리고 프랑스 금융그룹 중에서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금융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4월 15일인데, 근데 이미 그 이전에 2020년 작년 9월부터는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도 요즘 세계 각국마다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실증 실험에 테조스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디지털 화폐를 계속 만들게 되면 테조스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 되겠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좀 많이 나라별로도 되게 좀 많은 그런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고, 뭔가 이제 계속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자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 몇 개만 좀 소개를 한다면, NFT 플랫폼이 칼라미트도 올 3월 24일에 출시를 했고요. 또 테조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콜리블리도 올해 출시를 했습니다.
콜리브리 1달러당 테조스 2달러의 이제 조건을 갖추면서 그렇게 출시를 했고, 또 테조스 기반의 퀴퍼 스왑도 올해 출시를 해서 지난 2021년 지난 8월 26일에는 에어드랍도 했습니다. 총 각각 5 퀴프 토큰씩 했다는데 전체 총 발행량의 3%를 에어드랍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UN 기구 중에서 국제 이주 기구 IOM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테조스 기반의 공개 어플망인 그 이민을 통해 가지고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의 채용이나 고용 경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고 합니다. 즉 게임, 금융, 뭐 어디 한 군데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제 테조스의 기술, 테조스 블랙 그런 네트워크의 기술력들이 다 다방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글로벌 디지털 뱅크도 뭐 테조스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킹이 가능한 코인이 있고 스테이킹이 안 되는 코인들이 있는데, 테조스는 스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테조스를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코인들이 다 스테이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스테이킹 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스테이킹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가 증가하는 것도 테조스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도 얘네들 공식적으로 말한 것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이 블록체인, 이 코인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에 한번 개발해놓고 했는데 계속 움직임이 없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뜨문뜨문 한 개씩 나온 것을 보는데 가장 큰 호재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있는 그런 거와 비교한다면,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테조스 코인이 얼마나 이제 아직도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가치가 높게 평가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 계속 일이 벌어지고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여지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많은 그런 코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